제가 요즘 물류부동산 PF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그 증권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요즘 이게 PF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위기의 한국 물류부동산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물류부동산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17년까지는 외국계 뭐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지 캔더스퀘어라든지 커널이라든지 뭐 이런 외국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2018년부터 한국 증권사가 물류부동산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50대 50 정도로 물류부동산에 대한 대주단이나 PF를 하고 있는데요. 그 증권사가 최근에 전단체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물류부동산 PF가 거의 중단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류부동산을 하시려고 인허가를 내고 브릿지론을 하신 분들이 본 PF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류를 로또로 인식했어요. 워낙 물류가 인기가 있고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토지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경쟁이 붙어서 토지비가 상승했고, 그래서 토지를 인수해 와야 되니까 브릿지론을 시행했는데 본 PF가 실패하는 거죠. 지금 PF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외국계 펀드사에 지금 현재 본 PF가 실패한 사업장들이 외국계 펀드사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부동산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임차인 같은 경우 예전에는 준공전 6개월에 마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건물이 세워질 거라는 것 때 이제 6개월 때 이제 임차인을 마치면 되는데 현재는 착공 전에 사전에 50에서 100%의 임차인을 맞춰야지만 어, PF나 또는 외국계 부동산이 관심을 갖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공사 시작하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임차인을 다 모집하고 시작이 돼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매입 확약 또는 선매입 조건부가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이게 필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 확약 또는 선매입 조건부 그 LOC가 붙어 있지 않은 것에서는 아예 PF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PF 대주단은 증권사였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워진 다월증권이 이 물류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선순위, 중순위 뭐 다 증권사들이 들어갔는데 현재는 일부 신탁사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 있고요. 매입확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매입확약 같은 경우 LOC로 대체했는데 요즘은 계약금 10%를 납입해야 됩니다. 계약금 10%를 몰취 조건으로 납입해야 되고 선매입 조건부는 LOC로 하는데 이제 대주단의 대출금, 대주단에서 뭐 그러니까 전체 뭐 예상 매각가는 800억인데 대주단이 500억을 대출해 줬다 그러면 500억에 대해서만 LOC를 발행합니다. 근데 이 LOC도 웬만한 한국의 자산운용사 LOC나 증권사 LOC는 읽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거대 헤지펀드들이나 이 부동산 펀드들의 LOC만 인정해 주죠. 그리고 이제 인허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인허가 예정이라고 해서 PF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업 승인하고 인허가가 다 완료돼야지만 검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 대상은 인허가하고 사업 승인이 다 나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50에서 100% 이상 채워져야지만 이제 외국계나 뭐 이런 선매입 조건부 같은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만큼 PF가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허가가 완료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 면적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면적이 확인이 되면 창고 임대 면적이죠. 임차인을 100%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100% 되는 거에 임대료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죠. 그러면
그 임대료를 얼마 이상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게 되면 캡레이트 5%로 매입가를 산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캡레이트 5%로. 근데 이 캡레이트 5%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넣어두면 6%의 이익을 받는데 이 물류부동산에 투자해서 5%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럴 바에는 은행에다 넣어두지 왜 물류부동산에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이 캡레이트 5%의 매입가 산정인데 물론 여기에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률은 뭐 한 10%, 뭐 8%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나 지금은 현재 캡레이트 5%로 매입가를 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운영 기준에서 내부 수익률 IRR이 최소 12에서 16%는 넘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투자한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 나중에 최종 매각가,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 수익률이 12에서 16% 정도 돼야지만 이제 관심들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인허가 완료 후에 PF 실패로 우량 매물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PF가 안 되니까 내가 좋은 자리를 인허가를 받고 토지비를 비싸게 샀는데 브릿지론까지 일으켰는데 PF가 전혀 안 돼. 그러면 자기가 토지 계약금 10%에서 20% 났는데 그것도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금이라도 회수하려고 마구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펀드사가 이제 아파트처럼 이제 줍줍 상황이 연출됐어요. 하도 공급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수익률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선택적으로 외국계 펀드사들이 지금 줍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고는 취급 금지고요. 증권사도 이제 아예 전단체를 발행 못하니까 취급 불가하고 신탁사는 몇 군데가 이제 개탁 PF로 이거를 했다가 이게 다른 거하고 달리 현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매각이 될 때까지 처음에 자기가 예상했던 뭐 500억 대출이다. 아파트 같으면 중간에 이제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500억 대출이 필요하더라도 그 한 300억만 대출해 주면 됐는데 이거는 이게 500억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상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신탁사들도 좀 튼튼한 신탁사가 아니고 자기 자본이 없는 신탁사들은 이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KB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는 아예 물류부동산 잘 안 하고요. 대신 신탁이 아마 물류부동산에 들어갔다 지금 1000억이 현금 흐름상 묶여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물류부동산이 신탁사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고, 증권사, 신탁사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PF를 할 수 있는 대주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부동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PF가 되기 가장 어려운 물건이 지금 현재는 물류부동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왜 지금 우리나라 물류부동산은 외국계 펀드사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임대인 100% 맞춰져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골라서 왜냐하면 워낙 많이 이제 PF가 안 돼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는 놀이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시행업이라는 게 뭐냐면 원금 회수가 불투명해요. 본 PF가 안 일어나니까 계약금 다 띄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시행업이 되고 시행업에서 이 PF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원금 회수 이외에는 건져갈 수가 없는 PF가 지금 현재는 이 물류부동산 PF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계속 임대료는 하락했고 PF 실패로 시장에서는 물건이 초과 공급되고 있고 원금만이라도 건지자라고 계속 사람들이 막 자기가 했던 사업권을 막 던지고 있어서 지금은 외국계 펀드사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게 물류부동산 PF입니다. 감사합니다.